오늘은 오랜만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외래 예약을 잡고 다녀왔는데요. 오랜만에 병원 오니까 떨리고 막 그러네요. 저는 유방 재건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치료받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제 경험담과 제가 아는 지식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 재건 수술. 이름만 들었을 때는 생소하고 어려워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유방암에 걸리면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게 되실 거예요. 유방암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유방 재건 수술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게 됐어요. 유방암 수술은 유방외과에서 외래를 보고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지만 유방 재건 수술은 성형외과에 가서 교수님을 만나야 해요. 그래서 성형외과 외래 예약을 잡고 상담을 받았고요. 유방 재건 수술은 말 그대로 유방암 수술을 하게 되면 절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제 몸에 있는 조직이나 보형물을 삽입을 해서 가슴 묘항을 만드는 그런 수술이에요. 유방 재건 수술은 유방암 수술할 때 절제와 동시에 바로 복원하는 방식도 있고 수술하고 절제하고 나중에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재발이 없을 때 그때 재건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래서 즉시 재건 또는 지연 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재건 수술을 할 때는 환자의 나이나 암의 병기 등을 고려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하고 충분한 상담을 한 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유방 재건 수술을 받는다고 항암 치료를 못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영향이 조금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즉시 재건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수술이 무서워서 여러 번 수술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요즘은 100세 시대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00세를 생각하면 지금 저는 젊다고 생각을 해서 즉시 재건을 하기로 했고 저는 보형물을 넣기로 했었어요. 재건 수술을 할 때 교수님들은 어떤 방식의 수술이 좋다고 추천을 해주시진 않더라고요. 내 몸의 컨디션과 몸 상태를 보고 의견을 주시긴 하지만 결정은 제가 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맛집에 가면 먹고 싶은 메뉴가 너무 많아서 추천 메뉴를 다 물어보고 그 메뉴를 먹는 편이고 왜 옷가게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골랐을 때 색상이 두세 개가 너무 예뻐서 다 사고 싶지만 다 살 수 없을 때 어떤 색이 어울리는지 막 고민되면 저한테 어떤 색이 어울리는지 점원에게 막 추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추천을 많이 받는 저는 유방 재건 수술을 할 때는 추천을 안 해주신다고 하니까 고민에 빠졌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인터넷으로 폭풍 검색을 했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유방 재건 수술은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제 몸에 있는 조직을 넣어서 수술하는 방식이 있고 또는 많이 아시는 보형물을 넣어서 수술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제 몸에 있는 조직을 넣는 게 여러모로 좋대요. 그런 인터넷 글을 보았거든요. 근데 좀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몸에 칼을 또 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절제술을 할 때 칼을 대는데 또 대니까 너무 무서웠고 이 내 몸에 있는 조직은 보통 뱃살이나 등 근육, 엉덩이, 허벅지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뱃살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자가 조직으로 유방 재건 수술을 하게 되면 유방의 모습과 가장 가깝게 재현이 되어서 많이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단점은 복부에 흉터가 남고 회복 기간이 3주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다만 늘어진 복부의 살을 이용하니까 아랫배가 들어가는 효과가 있다라고들 하던데 그래서 관심이 갔지만 무서워서 2번 칼 대는 게 싫어서 저는 보형물을 넣기로 했고요. 보형물을 넣는 수술은 자가 조직보다는 수술 시간이 짧고 회복 기간은 1주 정도 빠른 편이에요. 흉터는 없지만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보형물을 넣기로 하여서 보형물을 넣고 저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형물을 넣으면요, 제 피부가 부족하면 조직 확장기를 이용해서 보형물 넣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방 절제술을 할 때 조직 확장기를 삽입하고 1주 간격으로 생기심염수 이런 걸 넣어서 피부를 막 늘린 다음에
나중에 늘어나면 조직 확장기를 제거하고 그때 유방 보형물을 넣어서 수술을 2번 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 번만 하는 건 아니고, 보형물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내 피부 상태, 피부 조직의 양,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고 그거에 맞춰서 한 번에 보형물을 넣기도 하고요. 이렇게 조직 확장기 넣었다 뺐다, 보형물 넣었다, 이렇게 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피부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수술 전날까지 상담을 막 했을 때 이야기 주셔서 수술 방식을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냥 예정대로 하고 싶다고 말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 다행히도 모든 게 가능해서 예정대로 보형물을 한 번 넣는 수술을 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저는 방사선 치료를 받았거든요. 방사선 치료 때 막 고름 생기고 상처 생겨서 방사선 치료 받다 중단했다 다시 치료했다 막 이런 정말 흔하지 않은 경험들이 있어서 그때도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막 여러 번 받아서 이 보형물이 모양이 좀 변하고 단단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형외과 교수님께 그 단단해진 거를 확인받고 싶어서 외래를 다녀왔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방사선 치료를 하면 보형물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술 받은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활동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가슴이 좀 딱딱해져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구형 구축 이런 게 생기면 재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겁이 나서 병원 가서 물어봤는데 교수님께서는 재수술 안 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주셔서 안심을 했어요. 유방암 수술할 때 보형물을 넣으면 실리콘 재질이라서 처음에는 물렁물렁한 형태지만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열이 가해져서 가슴 모양이 좀 달라지고 수축되면서 단단해지고 쪼그라들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단단해진 거는 평생 이럴 거고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 거라서 자연스러운 거고 이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다고 하는데, 수술 후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갑자기 단단해져서 모양이 수축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단단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괜히 겁먹고 병원에 갔지만 건강에 이상 없다고 해서 너무너무 안심이었고요. 보기 좋기 위해서 재수술을 해서 모양을 이쁘게 할 수도 있지만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된다고 해서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저처럼 가슴이 단단해지거나 아프거나 그런 증상 있으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일단 영상 보고 안심하기보다는 교수님께 가서 꼭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재건 수술을 해본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자면 지금 수술하고 1년이 지났는데 그냥 평소랑 똑같아요. 달라진 점은 그냥 몸에 수술 자국, 근데 이거는 유방 절제술할 때 있던 수술 자국이니까 작아서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거 아시죠? 유방외과 교수님들마다 수술 자국이 좀 다르다는 거. 교수님마다 수술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수술 자국을 내는 위치나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술할 때 제가 궁금해서 교수님들께 물어봤던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답변 들었던 내용은 영상 설명에 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경험담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